자, 그러면 위험물별로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성상에 따라서, 성질과 상태에 따라서 위험물을 1류부터 6류까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1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성상, 산화성 고체였죠. 그리고 얘는 아염가무 이렇게 암기하셨을 거예요. 아염가무는 위험 등급 1등급으로서 지정 수량이 50kg인 위험물입니다. 가장 위험하죠. 자, 이때 1류 위험물은요, 무조건 냉각, 주수를 통한 냉각 수화를 합니다. 다만 무기과산화물 중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물과 닿았을 때 산소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연성 가스의 발생으로 무조건 질식 수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만 기준으로 암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 운반용기 보시면은 얘는 운반용기다라고 한다면 외부에 표시사항을 부착을 해줘야 되겠죠. 주의사항을 부착을 해줘야 됩니다. 화충주와 가접주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해줘야 되는데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만 물기 엄금이라고 하는 주의사항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조소에서의 표시사항도 1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혹은 6류 위험물도 부착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물기 엄금이라고 하는 주의사항을 부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어서 브로민산 염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브롬산이 아니고 브로민산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브로민산 염류와 질산 염류, 요오드산이 아니라 아이오딘산 이렇게 해서 개정된 명칭으로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오드산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앞글자 따서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 부질아는 위험등급 2등급으로서 지정수량 300kg짜리인 위험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반용기는 화충주와 가접주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제조소는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위험등급 3등급에 속하는 과망간이즈산 중크롬산 염류가 아니라 얘는 그쵸? 다이크로뮴산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글자 따서 과다, 천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과다천. 얘도 운반용기에는 화충주, 가접주가 들어가되 제조소에 주의사항은 필요가 없다. 자, 다음은 2류 위험물입니다. 2류 위험물에 대한 성상은 일단 가연성 고체라고 봤었고요. 위험등급 1등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험등급 2등급부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황화린이 아니고 황화인으로, 유황이 아니고 그냥 황으로 개정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 암기법은 황정류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유황이 황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황으로서 황적황 하면은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암기법은 이전 명칭으로서 유황, 황정류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정류는 지정수량 100kg부터 시작이고요.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로서 무조건 우리가 주수를 통한 냉각수화를 해줘야 되겠죠. 다만 철근만은 제외했습니다. 철근만은 물 닿았을 때 수소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얘만 질식수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냉각수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화기주의라고 하는 표시와 그리고 우리 제조소에 있어서의 표지도 마찬가지로 화기주의 들어갑니다. 화기주의는 무조건 2류 위험물 상에서만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위험물들은 화기주의라고 하는 이 표시를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 위험등급 3등급 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암기법 철근마 이렇게 해서 챙겨가시면 되고요. 철근마의 경우에 물 닿았을 때 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소화는 무조건 질식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지정수량은
500kg죠. 500kg 무조건 기억해 주시고 화기주의라고 하는 이 표시 사항과 그리고 물기엄금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운반용기상 물기엄금이라고 하는 주의 사항이 같이 들어가지만 지금 제조소에서는 물기엄금이라고 하는 표지가 따로 부착이 되진 않죠.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고, 인화성 고체는 마찬가지로 3등급이면서 얘는 질식소화와 냉각소화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수를 통한 냉각소화도 가능하고 우리 질식소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정수량은 인고천 이렇게 해서 1000kg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인화점이 낮은 고체이기 때문에 화기엄금이라고 하는 주의사항을 전부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기주의가 아니라 화기엄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삼류위험물이 되겠습니다. 삼류위험물에 대한 성상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이때 위험등급 1등급은요. 칼나 RR 그리고 황리까지 부가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먼저 칼나 알랄의 경우 지정수량은 10kg짜리며 우리 삼류위험물은 무조건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 닿았을 때는 안 되겠죠. 따라서 무조건 질식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만 제외하고요. 그쵸? 황림만 제외하고 그래서 질식소화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기엄금이라고 하는 이 주의사항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나 RR의 경우에 물기엄금이라고 하는 주의사항을 운반용기에서도 제조소에서도 사용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린의 경우에는 얘는 살짝 독특한 친구였죠. 이 친구는 자연발화성 성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발화점 34도씨였어요. 그래서 물 안에다가 보관을 해줘야 되는 위험물이고 이때 지정수량은 20kg이다. 얘는 물과 반응하지 않아서 물 안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물이라고 했을 때 pH 농도 기억하시나요? pH 농도 9였습니다. 이런 약알칼리성 물 안에다가 보관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얘는 냉각소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과 반응하지 않아서 냉각소화 가능하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보시면 다른 삼류위험물들과 조금 다르죠.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화기엄금과 공기접촉엄금 같이 들어갑니다. 다만 제조소에 있어서는 이런 공기접촉엄금 이런 거는 쓰지 않아요. 따라서 화기엄금만 표시가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위험등급 2등급입니다. 우리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유기금속 화합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RUOK 해서 지정수량은 50kg가 되는 것이고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 질식소화 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체크를 해가시면 됩니다. 또한 물기엄금 똑같죠? 하나씩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 위험등급 3등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험등급 3등급이라고 했을 때에는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그리고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탄화칼슘과 탄화알루미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지정수량 300kg짜리로 질식소화하며 주의사항은 물기엄금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삼류위험물이다 라고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류위험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류위험물은 성상이 인화성 액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등급은 특수인화물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특수인화물은 지정수량 50L입니다. 이때 액체류이기 때문에 지정수량은 킬로그램이 아니라 리터 기준으로 사용된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사료위험물의 경우 질식소화만 가능합니다. 주수를 통해 냉각소화가 불가능하죠. 왜냐? 연소면의 확대로 주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 다 질식소화를 해야 되며 운반용기와 제조소 표시 사항은 무조건 화기엄금이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위험등급 2등급. 위험등급 2등급은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석유류는 비수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뉘게 되며 이때 지정수량은 비수용성은 200L 그리고 이때 수용성의 경우에는 비수용성 기준의 2배를 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 곱하기 2를 하셔서 400L다라고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알코올류의 경우에 무조건 400리터 따라 내려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400리터다라고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위험등급 3등급으로서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류가 그에 해당합니다. 자, 먼저 이 석유류는 비수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때 400, 400, 200 더하셔서 1000리터 내려가면 됩니다. 수용성은 2배니까 2000리터가 되겠고요. 참 3석유류는 비수용성과 수용성 마찬가지로 나눌 건데 이때 비수용성에 대한 지정 수량 200, 2000이 그대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뭐 2배를 한다, 더해준다 이런 내용 없이 그대로 내려간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용성의 경우에는 2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4000 체크해 주시고요. 4석유류는 4000과 2000을 합산해서 6000이다. 이렇게까지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동식물유류는 우리 똥많이 암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 혹은 4000과 6000을 더해서 10,000리터다라고 표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료위험물은 끝입니다. 자, 오류위험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위험물의 경우 일단 성상은 얘는 자연발화성 아니죠. 자기반응성입니다. 자기연소하는 위험물들을 의미하고 있고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일단 오류위험물의 경우 위험등급 3등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가보면 유기과산화물과 질산 에스테르 나와 있는데 에스터로 바뀌었죠. 그래서 에스터류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기과산화물과 질산 에스터류만 얘만 1등급으로서 지정수량 10kg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오류위험물은 무조건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질식소화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수를 통한 냉각소화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운반용기의 경우 화기 엄근 무조건 들어가고요. 충격주의라고 하는 요 주의사항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소의 주의사항은 화기 엄근밖에 들어가지 않죠. 따라서 충격주의는 운반용기 내에서만, 운반용기에서만 필요하다라고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위험등급 2등급인 경우 나이트로 화합물, 나이트로 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이렇게 해서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부 다 개정된 명칭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하이드라진. 그리고 여기까지가 200kg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의사항 한 번씩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하이드록시라민, 하이드록실아민 염류가 되겠습니다. 얘도 히드록이 아니라 하이드록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이드록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갔으면 100kg의 지정수량을 갖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육류위험물입니다. 무조건 1등급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품명 자체가 3개밖에 없습니다. 즉 위험물 3개밖에 없어요.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이렇게 3가지만 들어가고 얘는 그냥 위급할 때 혹은 소량 화재일 때 냉각소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지정수량은 무조건 300kg고 그리고 운반용기상 가접주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의 경우 산화제이기 때문에 가염물 접촉 주의라고 하는 주의사항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조소에서의 주의사항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류부터 6류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먼저 1류의 경우 산화성 고체라고 했고요. 2류의 경우 가연성 고체, 3류의 경우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4류는요. 인화성 액체라고 했고요. 5류는 얘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했고 6류는 산화성 액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글자 따셔가지고 산가자, 인자산 이렇게 암기 하나 해주시고 성질뿐만 아니라 상태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어디로 물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자면 산가자, 인자산, 고고, 무랭무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품명별로 지정수량을 매칭하면서 암기법 하나 드렸을 겁니다. 제시를 해드렸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칼나 알랄이다. 그러면 칼나 알랄 10 요렇게, 황린 10 요렇게요. 황정류는요. 이류위험물에 속했고 얘는 100kg다 라고 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품명별로 지정수량까지 매칭을 하셔가지고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위험물별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인만의 암기법으로 적용하셔가지고 암기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나는 이 암기법 따라가겠다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그냥 빈 용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적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기에도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전부 다 암기하셔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